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집 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다뤘는데 전부 다 카더라식의 불분명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카더라식의 내용이 아닌 일본의 언론 보도, 정확한 데이터, 업계 종사자의 증언, 제가 직접 찍은 영상 등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러시아가 24도로 가장 높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략 1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마 20도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면 실내 온도가 10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평균이 10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가 낮다 보니까 집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다발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실내 온도가 낮은 걸까요? 일본의 동계 사망자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후쿠시마 현 밑으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계 사망자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인 그 위쪽으로는 녹색으로 오히려 동계 사망자 수가 더 적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현대인은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죽는다. 일본인 사망 원인 10%가 저온, 생명을 지키는 실온 대책 몇 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나. 겨울에 하도 많은 일본인들이 얼어 죽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인 사망자의 약 10%인 12만 명은 저온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급격히 낮아진 실내 온도로 인한 히트 쇼크로 사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추운 실내에 있다가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더니 수축됐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 저하로 인한 히트 쇼크로 사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집은 이렇게까지 추운 것인가 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짧고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충격적인 일본 주택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특집으로 다룬 일본 주택의 문제에 대한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고단열 샤시는 유럽서 불법 건축 취급, 천식 알레르기 유발, 일본 주택은 고성능, 은 거짓말, 우풍과 결로로 곰팡이 투성이, 임대 물건을 양산하고 있다. 왜 일본의 주택 선능은 중국, 한국 이하인가? 겨울이 추운 선진국에서 알루미늄 샤시를 쓰는 나라는 일본뿐. 국제기준 이하의 추운 집을 허용해온 주택 정책의 대문제. 제대로 된 성능의 주택이라면 바닥 난방은 필요 없다. 해외에서는 불법 건축 수준의 추운 집을 허용하는 일본 정책의 중대한 문제. 기사의 제목만 살펴봐도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고단열의 집을 만들게 되면 알레르기, 천식 등의 발병 위험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꽃가루 알레르기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집들을 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 있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사에서는 집만 제대로 지어도 이런 곰팡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단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본의 경우 단열 기준 자체가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성능의 단열 샤시조차 해외에서는 불법 취급. 게다가 일본 샤시 협회가 정한 창문 단열 성능 레벨링 제도에서는 2.34이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최고 성능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단열 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능이 너무 낮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열 샤시만 제대로 달아도 집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조차 타국가의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외피 평균 열관유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0.54, 스페인 0.51, 미국 캘리포니아 0.42, 이탈리아 0.40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0.87로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의 2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의무화조차 아니어서 건축업자 맘대로 단열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는 기밀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업자 맘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혀 단열을 하지 않고 지어진 집이 29%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집들이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쇼와 55년 기준, 헤이세이 4년 기준, 예전에 더 허술한 기준으로 지어진 집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열 주택은 일본 전체 주택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단열 기준을 간략히 나타낸 표입니다. 일본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기준 자체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집을 직접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우선 외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벽입니다. 모두 다 속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이 텅 빈 소리가 납니다. 집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으로 창문 쪽 벽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벽이 나무로 돼 있고 속이 텅 빈 듯한 소리가 납니다. 창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창문입니다. 한국의 한 8, 90년대 때나 볼 수 있는 창문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그 추운 홋카이도라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일본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이런 일본 집들에 대해서 지진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다. 일본은 더워서 여름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는 이 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샷이 좋은 창문 단다고 해서 지진이나 더위에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단열재 좀 사용했다고 해서 더 덥거나 지진에 무너지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허술한 샤시는 결로 현상을 만들어서 습기가 벽으로 스며들어서 지진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추운 홋카이도까지 여름을 위한 집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지인 중에 건축 설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단지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은 단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건축업자들이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위에 열악한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홋카이도의 경우 굉장히 커다란 비용을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큰 돈을 난방비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 주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도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이 됐다. 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이 일본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남성의 결혼 상대 30%가 연상이라는 놀라운 실태.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혼인신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 남성들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씁쓸합니다.
기사에서는 2023년 초혼인 20대 남성 아내의 나이에 대해 집계한 혼인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령자의 결혼이 일정 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의한 평균치의 인상이며 이른바 결혼 정년기로 여겨지는 통계상의 주 혼인 연령층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본 주 혼인 연령층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 연령층의 변화는 없는 가운데 젊은 층인 20대의 결혼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3년 초혼 남성 데이터를 살펴보면 20대가 56%, 30세 이상이 44%입니다. 초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20대입니다. 29세까지 젊은 남성의 31%가 연상의 아내 선택, 현재 통계상 결혼 정년기 남녀 부모 세대 쇼와 태생이지만 필자가 결혼했을 때 연하의 남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동창회에 알리자 남성들로부터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세대다. 실제로 당시에는 10쌍 중 1쌍 정도밖에 연상 아내 커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어 초혼끼리 결혼하는 사람의 25%가 2023년 연상 아내다. 그것만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되지만 이것이 29세까지의 젊은 남성이 대상이라고 하면 부모 세대에게는 놀라움의 데이터가 된다. 2023년 일본 20대 남성 결혼 상대의 나이대를 나타낸 데이터를 보면 연하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37%, 동갑은 32%, 연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31%입니다. 연하, 동갑, 연상 거의 같은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전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3년 29세까지 연령별 초혼에서 연상의 아내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17세부터 29세까지 전 연령층이 비슷한 비율로 연상의 여성과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연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수를 살펴보면 9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고 5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연상 아내와 결혼한 남성은 24.8%나 됩니다. 일본 남성이 연상의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에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성, 재력이 있는 여성을 찾다 보니까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미혼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상, 연하 상관하지 않고 결혼하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성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여성이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로 설명을 좀 해본다면 일본 여성의 경우 남성의 재력보다 외모만 따지는 경향이 정말 매우 강력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외모만 따지는 것도 경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의 경우 연하의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제 주변 지인 일본인 여성들도 대부분 연하 남성하고 사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어리고 젊어 보이는 남성을 선호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본에는 정말 황당한 관광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일본에서는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이중 가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숙박세 도입이 주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경우 숙박세를 최대 10,000엔, 하나 약 10만 원까지 받겠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에 10만 원을 숙박세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숙박비에 따라서 숙박세는 차등 적용되고 10만 엔 이상의 숙박비에 대해서 10,000엔의 숙박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적용됩니다. 이중가격제, 숙박세 등은 외국인 관광객을 돈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관광객을 활용한 이상한 관광 상품도 존재합니다.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에는 재해급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6시간 만에 28cm나 눈이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는 지난 3일 12시간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20cm로 일본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의 1m씩 눈이 쌓인 곳도 상당수 존재할 정도로 홋카이도에서는 현재 기록적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 적설량으로 인해 도로 통제는 물론이고 항공기까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설은 자연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눈재해 매년 전국 100명가량 사망, 채광 한파, 영양 장기화로 대설 불안, 위험한 낙설에 충분한 주의를. 일본에서는 눈으로 인한 재해로 매년 1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가 제설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의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매년 겨울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겨울이 정말 불편한 것이 눈 치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눈을 안 치우면 정말 대참사가 벌어지는 곳이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한국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추운 것도 싫고 또 이 눈 치우기가 너무 싫어서 겨울에는 홋카이도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제설 작업 좀 해봐서 잘 아실 텐데 눈 치우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홋카이도의 눈은 그 양이 엄청나서 군대 제설 작업 이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설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폭설 계속되는 일본 열도, 지자체도 비명, 제설비가 사상 최다인 지역도, 폭설이 이어지자 제설비가 사상 최다인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제설에 드는 비용이 부족한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설차 운영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면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제설의 몫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의 눈을 직접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제설 작업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 눈치우기 체험 투어, 눈치우기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눈치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15년 기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강인한 실행력으로 애물단지를 관광 자원으로,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아오모리의 어느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애물단지 눈치우기를 관광객을 이용해 처리한다면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최남단의 대설지대 히로시마현 아키오타초에서 1월 25일 눈치우기 체험 투어 뜨겁게 눈을 치웁시다가 개최됐다. 동마을의 마츠바라 지구에서는 마을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제설이 곤란하다. 그 때문에 마을이 도시 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즐겁게 체험하면서 곤란한 일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난감 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년 전부터 눈치우기 투어를 시작했다. 참가 비용은 1인당 5,000엔, 올해 투어도 만원사례, 약 70%가 재구매로 해외에서 첫 참가자도 있었다. 홋카이도에서는 제설 투어 업체가 있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제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무료는 아니고 참가 비용이 하나 약 24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호텔, 차량, 식사, 제설 차량 체험 등의 금액이 모두 들어간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참가자들은 대부분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눈 치우기를 하고 있는 홍콩에서 온 관광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골치 아픈 눈 치우기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키는 투어 상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내면서 눈을 치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역발상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한 사람 진짜 천재 아닌가요? 이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확실히 위험은 존재하잖아. 확실히 일본인인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제설할 정도의 눈 같은 게 집 주위에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서.
모내기 체험 같은 것도 25만으로 하면 일본의 농가도 다소 편해질까요? 도중에 포기해도 돈을 받은 이상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팔아서 돈을 받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발상이네요.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한 체험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엔저라고 해도 25만원 좀 비싼 금액. 중국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 관광객에게 눈은 관광자원의 하나니까 이거 재밌는 발상 윈윈이네요.